다음 회계의 정의와 회계의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부기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부기라는 표현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회계책에는 이 부기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 너 뭐해? 그랬더니 나 요새 주택관리사 공부해. 어휴 주택관리사 그거 따면 좋겠는데 거기 회계가 있다는데 나 옛날에 부기 배웠는데 도대체 부기와 회계 차이는 뭐야? 물어볼 때 아 몰라 우린 그냥 회계만 배워. 이건 또 우습잖아요. 그래서 부기라는 용어를 살펴보는데 부기 원래는 장부를 기입한다 또는 장부를 기록한다 또는 장부를 기장한다 라는 말을 줄여서 부자와 기자를 따서 부기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부기의 정의를 살펴보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합니다. 부기는 구체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는 기술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부 기록하는 기술이 바로 부기입니다. 결과적으로 3번에 보니까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시스템 전체를 합쳐서 회계라고 말을 하지만 부기는 그 중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만을 잘라서 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기는 회계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지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은 뭐라 그랬는가?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부기의 목적은 뭐냐? 정보를 만드는 게 부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기를 정하자. 부기의 목적이 뭐냐? 그럼 결론은 두 개예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 이거를 기록하는 게 부기의 목적입니다. 부기의 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를 파악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재무상태는 뭘 말하느냐? 재무상태는 한마디로 그 기업의 재산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산. 과거에는 재정상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재무상태, 재산상태, 재정상태. 이 재무상태 앞에는 반드시 일정 시점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야, 그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아, 지금 현재는 얼마? 1월 1일 현재는 얼마? 12월 31일 현재는 얼마? 재산을 물을 땐 반드시 시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무성과는 뭘 말하는가? 재무성과. 여러분, 학생들의 성과는 점수로 나타나죠? 기업의 경영활동의 성과는 뭐로 나타나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적게 벌었는가? 손실이 생겼는가? 이익이 생겼는가? 이익이 생겼다면 얼마가 생겼는가? 그걸로 나타나거든요. 한마디로 재무성과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손익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손익을 계산한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비용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익 그리고 비용의 정의를 아셔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수익은 그냥 단순하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은 벌기 위해 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수익 또는 비용, 번 돈, 벌기 위해 쓴 돈 두 개를 비교해서 수익이 많으면 남는 돈, 이익이 되는 것이고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 되는 거죠. 아, 수익은 번 돈, 비용은 벌기 위해 쓴 돈, 손실 또는 이익은 남는 돈. 근데 이건 반드시 앞에 기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누가 물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얼마씩이나 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저는 3천만 원씩 법니다. 이거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많이 번다고요? 10년에 3천만 원씩 버는데 하루에 3천만 원씩 번다면 많이 버는 거지만 10년에 3천만 원 벌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재무 성과를 따질 땐 기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나와 있네요. 재무 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상태. 우리가 이 재산을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너희 집 재산이 얼마 돼? 그럼 물으면은 우리 집 재산은 얼마? 이렇게 말하지만 회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너희 집 재산은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무 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우린 재산 상태 또는 재정 상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나오고요. 재무 성과는 우리가 경영 성과 또는 경영 성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재무 성과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은 IFRS라는 걸 강의하는 거거든요.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즉 KIFRS는 경영성과 경영성적이라는 표현보다 재무성과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고, 자, 재무성과는 경영성과 또는 경영성적이라고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결과인 손실 또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이렇게 나왔죠? 재무성과는 한마디로 이익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기업의 이익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기업의 손익, 바꿔 말하면 기업의 이익은요, 크게 두 가지, 당기순 손익이라는 게 있고, 총포괄 손익이라는 거로 구분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0년 이전에 아주 과거에 회계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그 과거에 회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총포괄 손익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돼? 그러면 당기순이익만 대답했었어요.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기업의 이익을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하고 나왔네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무슨 표현을 썼었는가? 기업의 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기업의 수익과 비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당기손익이라는 게 있고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업의 손익은 크게 두 가지,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여기서 말하는 당기손익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한마디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는 수익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뭐냐? 당기순이익을 계산, 분명히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기타 포괄손익도 분명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써먹지 못하는 수익비용, 우리 이걸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어쨌든 기업의 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다시 기업의 손익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때 당기순손익은 뭘 말하냐면은 당기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나온 금액, 이게 당기순손익이고요. 총포괄손익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당기손익은 물론 기타 포괄손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게 총포괄이익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으로 구분된다. 자, 그 내용 읽어볼 것 같으면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순이익으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비용을 당기손익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수익비용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타 포괄순이익은 뭐냐? 티격번에 나와 있네요. 당기순이익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익비용. 기타 포괄순이익도 분명 수익 또는 비용이에요. 다만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써먹지 못하는 수익비용이라는 얘기죠.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을 기타 포괄순이익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단원에서 설명하기로 한다라고 나왔는데 기타 포괄순이익의 종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골 문제예요. 다음 중 기타 포괄순이익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단골 문제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다만 기타 포괄순이익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이거죠. 기타 포괄순이익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이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포괄순이익의 구성요소까지 포함한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거 이하가 바로 총포괄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을 더한 게 총포괄이익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왜 똑같은지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기타 포괄순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당기순이익이나 총포괄이익이나 당연히 동일하겠죠. 기타 포괄순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이 당연히 동일하겠죠. 자,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당기순이익이 클까요? 총포괄이익이 클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속으로 총포괄이익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네? 아니죠. 그때그때 달라요. 왜? 기타 포괄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실이 생긴 경우라면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손실은 빼야 총포괄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